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발표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그 EU의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U의 방위산업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사실 헷갈리는 거는 유럽이라는 게 있고 EU라는 게 있어요. 나토라는 게 있고 이 세 가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쉽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다 따로 다릅니다. 따로따로 예. Europe is just the geography. 예. 지역적인 개념. 예. 유럽 지역. 예, 지리적으로. 지리적 개념. 예. The EU, so 유럽 연합, this is a political union. 네. 근데 이게 네. 지형적으로는 딱 겹치지 않죠. 유럽이라고 EU가 아니잖아요. According to the treaty, 그 유럽 연합 조약에 조약. 따라서 네네. any country in Europe can apply to become a member.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다 승인 나는 건 또 아니고, 예. 100% 승인은 아니고 몇 개가 아마 빠질 거예요, 그게. 예. So right now in Europe there are 50 국가. There are 50 independent states. 50개. But for the European Union 회원 국가 27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 빠지네요. 많이 빠집니다. 예, 그러면 나토는 그 유럽, 그다음에 EU 그 차이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Yeah, so a lot of people confuse NATO as being part of the EU, but the EU and NATO also they're completely separate. So NATO, 영국에서 우리 NATO라고 해요. NATO 말고요. 네이토? NATO. 네이토. 네. So NATO was formed in 1949, and then started as the NAT, North Atlantic Treaty, in 1949, and then 1950 became NATO 네이토. organization. But the European Union 맨 처음으로 1952년 그 공동 철강 석탄 공동체로 시작했고요. 1952년. 그거는 다르다릅니다. 아, 공동 철강 그거는 나토의 군사적 개념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아. 같은 관입니다. 아. So NATO is purely European defense. 군사적 관점에서. Yes. 예. 군사적 관점. EU는 Whereas the EU was political 정치 and 경제. economic. 예, 정치 경제적 관점. 유럽은 지형적 관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중요한 EU에서의 어떤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유럽 방위 전략이라고 해서 EDIS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유럽의 그동안 방위산업 전략이 발표를 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까지 방위산업 전략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방위산업 전략을 방향성을 이제 조금 바꿨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를 했는데 사실 이전에는 미국의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했고요. 전 세계가 지금 방위산업 전략을 다 수정하는데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독일, 모든 국가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위산업 전략을 다 수정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올해 한 해 2024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럽의 무기체계 획득의 실태를 보면 2023년 3년 데이터를 보면 78%가 EU 밖에 그 중에서 63%는 미국에서 무기를 다 가지고 오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제3국의 신흥 무기 제조업들 한국과 같이 이런 국가들한테도 의존을 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EU의 무기 작업률이 너무나도 떨어진다. 우리는 이건 굉장히 위기다. 그래서 무기의 작업 자족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EU의 방위산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도 EU에서 무기를 이렇게까지를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데 EU는 왜 이렇게 서로 결합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이게 외부 특히 미국에 의존하면서 맨날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So again, this one, I got another complicated issue. Yes. So for this question, what I'll do is just answer on a more broader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spect. So 외교 안보 정책 바탕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예. So what you have to remember in the EU,
like I said, we have 27 members. Of those 27 members, some members, so like France, Italy, 그 전에 영국 포함, UK as well, quite militarily active, very strong part of NATO. Then you have another group of countries, like Germany, like several of the smaller countries, who maybe assist other countries, provide weapons, provide finance, and things like that, but they don't send their militaries. And then you have another group, so Spain, Ireland, Sweden, Finland, okay, which are more neutral. And so when you have defense, when you have security policy, you have different groups of countries, some very active, some only slightly active, and some just not active at all. There's nothing, so in Europe they call it the 공동 외교 안보 정책. 근데 사실은 전혀 공동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반에 학생이 있더라도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인 친구들이 있고 그쵸. 그냥 중립적인 예, 예. 친구들이 있고 맞습니다. 무관심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딱 예. 그거네요. 네, 예. 그죠? 유럽에서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뭐 중립적인 정도, 네, 뭐 네. 아예 관심 없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많은 국가들이 있다는 게 이후에 가장 큰 문제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And also, just in general, for security, for foreign policy, the competence, so 한국말로 권한, is a 국가 권한. EU 권한 전혀 아닙니다. So the EU cannot force countries to take part. EU가 리딩을 해줘야 뭔가가 전체적으로 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게 국가가 더 그 권한을 국가가 뭘 하겠다고 하면 EU가 뭘 간섭을 못하는 그런 네.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결합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산 입장에서도 2004년도 7월에 유럽위원회는 그 EDA라고 해서 그러니까 European Defense Agency를 설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6년 말에는 EDAP라고 해서 European Defense Action Plan이라고 해서 이것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하는 이야기, 저는 이게 유럽 방위산업 전략이라는 게 이번에도 발표를 했지만 지금 이걸 번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죠? So actually, 되게 지금 한국의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면은 유럽이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가? 과거에도 너무나도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서 또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닌가, 말뿐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 actually, in 2003, there was a security action plan. I forget the name, but they published a security security plan. paper, and then they didn't update it also until 2016 when they, again, I forget the name. Okay, They it's okay. published the global strategy, 글로벌, yeah. and the global strategy was I the remember, next yeah. update Yeah, of that. And since then, again, just with Brexit, COVID, and so on, not too much is. 그래서 is 이런 happening. 비슷한 것들을 과거에도 그죠? 시큐리티, 뭐 Right. 플랜, Uh-huh. 글로벌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는데 예. 뭔가 구심점이 없어요. 이게 모이지가. 예, 예. 그래서 이 파편화된 이 조직을 어떻게 이번에도 그것뿐인가? 한국이 긴장을 해야 되나? 아까 영국에서 뭐 실패했다고 했지만 과연 이걸 뭐 좌절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So what we should remember, like we just said before, we have Europe, the EU, and NATO. And like we said, NATO, since 1949, has been the defense organization for Europe. And so the question should be, does the EU need a defense organization? Because we have NATO anyway. So 약간 반복 되는 그래서 거죠. 나토도 그런 식으로 했지만 네. 뭐 개선되는 건 없고 계속 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한국 신문지상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서로 사전에 이야기도 안 했지만 은드리 교수님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돈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분은 돈을 맨날 내라고 하시는데 유럽에 대고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으면 러시아 푸틴에게 너희들을 쳐들어가도록 인커리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 I have to be careful what I say. So all I'll say is this: regardless of what you think of Donald Trump, in 2016, when he became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his push to make the members of NATO pay Yeah. the 2%, Yeah, 2% GDP. I think Yeah. was the correct Yeah. thing, because many countries were not paying Yeah. the 2%. 그 당시 아마 두세 예, 개인가밖에 없었고 없었어요. 예, 예. 요즘은 10개가 넘었더라고요. 네, 데이터를 예, 예. 보니까. 예. So, if we look at it that way, maybe for European defense, actually, maybe Donald Trump could be positive. But he's also a little unpredictable. So Yeah. that's the negative 안보 side 상황이 as 어떻게 well. 바뀔 것 같습니까, 이게? 그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분 그 자체가 unpredictable 하니까는 Unpredictable. 프리딕트 하는 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이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또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눠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최근에 한국 방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성장한다. 뭐 어떻게 좀 개인적인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한국 방위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다. So the only thing that I really know, I haven't studied in detail, but I've definitely seen, so down in Busan, down in Changwon, really the defense industries down there, they're booming. And it's not just here in Korea, they're also developing stronger links with other countries. So with Australia, they're really developing quite close ties. Hanwha, I know, is now also investing in Australia. Yeah. So you can really see and feel a lot of momentum in the Korean 굉장히 defense 변화를 industries. 겪고 있다 이렇게 Right.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난번에 호주 그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멤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 앤드류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방산이라는 게 굉장히 진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점점 더 되고 있고 외국인을 방산업계에서 만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사실 이 영어를 어떻게 좀 잘해볼까라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이 방산이 이렇게 사실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제조, 그 다음에 뭐 IT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사회 기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영국에 비교해서 한국의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적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부지런함, 뭐 지적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영국에서 살 때와 한국인을 볼 때 느꼈던 점, 좀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 하셔도 돼요. 아니야. Actually, 네. 한국 사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요? 예, 예. 저도 영국 아침 사람 7시에 출근하거든요. 게으릅니다. 그래요? 네. 영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실 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한 것 같다. 예, 그래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산업 한국 사람 빨리 더 일해도 질이 좋아요. 진짜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제가 봐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빨리빨리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에는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없죠. 없죠. 굉장히 느리죠. 근데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네. 좋아요, 이 문화가. 좀 좋아요. 그래요? 예, 예. 저희는 뭐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예. 민원 제기하고 문제 삼고 그런 것들은 정말 변하고 외국에서 생활해 보면은 그런 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 예. 뭐 며칠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고 우편물을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완전히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었고요. 앤드류 교수님을 유럽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어떤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도 많이 알 수 있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신문지상에서 다뤘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 볼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국의 어떤 방산이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앤드류 교수님을 모시고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총괄팀에도 계셨고 국제계약 업무도 하셨고 그리고 수출 업무도 하셨고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뭐 핵심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업무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었어요. 이탈리아 방산은 굉장히 생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강연회라든지 언론에서 다룬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